非常に難しい問題な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何といってもこれはいずれ解決を要することなんですから、大統領閣下の特段のご努力を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で、話はガラッと変わりますけれどもね、この我々の聞き及んでいるところによると、この、北の方の後継者が今の主席の息子さんの金正一という人ですか、ああいう人にこう変わ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我々は新聞でやなんかでこう聞いておるんですけども、それは事実なんでしょうか。 글쎄요, 우리도 그런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걸 또 너무 이래 내세우니까 일부 내부에 반발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 조금 이제 한때는 어디 이북에 가면 이런 직장이든지 뭐 관공서에도 가면 전부 김일성하고 김정일하고 사진을 똑같이 놓고 주민들한테 대해서도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하자. 대를 이어서란 건 김일성이 김정일이 때까지도 충성을 하자. 뭐 그런 구호를 부르다가 국내에서도 좀 반발이 있고 대외적으로도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고 해서 조금 그것은 과거보다는 조금 후퇴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는 있는데 자기 아들한테 바동을 이래 넘겨주려 하는 그 계획은 분명한 게 아니냐. 또 최근에 이건 일본에서 들어온 외신 보도입니다만 북한에서는 요즘에 무슨 한참 무슨 숙청바람이 일고 있다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김정일에 대한 후계자 문제로 가지고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반대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회색 분자 이런 데 대해서는 아마 대대적인 그런 숙청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북한 전문가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いや、これは要するに社会主義を標榜している国でね、そういうその息子さんに主席を譲るなんていうことは、これはその社会主義国家の王朝制度ですか、そういうことでもう世界にこれは類のないことなんで、大変私どもは刮目すべき事柄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るんです。 봉건 시대에 무슨 또 세습 군주 제도를 지금 공산 국가에서 처음으로 시도해보자는 거죠. お国の方はこれは来年ですね、このいよいよ選挙になり、そして大統領選挙につながっていく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で閣下は今年60でございましょう。でこの前お会いした時に「しかなき君俺は大統領としては少し長すぎるんだ」なんていうようなことを言われておりましたが、来年の選挙はどうされますか。 지금 우리나라의 과거의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72년에 헌법이 개정이 돼서 현행 헌법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게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끔 이렇게 이제 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 수가 지역별 인구 단위로 해서 지금 지난번하고 내년에는 아마 인구가 좀 늘어서 숫자가 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만 대략 한 2,500명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을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선출합니다. 근데 대통령 출마라는 것도 과거하고는 제도가 달라서 그 대의원 중에서 몇 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만 출마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라는 그 숫자는 지금 법정 숫자를 좀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몇백 명이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도가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미리 내가 뭐 출마한다 안 한다 하는 이런 얘기는 대의원들의 그 추천을 받기 전에 한다는 건 이건 아무 그 뜻이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나 자신에 대한 거취 문제도 그때 가서 대의원들의 그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なるほど。日本ではもう毎日我々としてはもうこの頃嫌になるほど勤怠中死の問題というのは日本でやかましく出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勤怠中死のですねこの、お国のこの政治的な扱い方っていいますかね、そういうことについてはお立場としてはどういうふうに勤怠中問題というものをお考えになっているでしょう。 소위 지금 그 말하는 김대중 사건, 그 납치된 사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결착이 났고 외교적으로나 이건 정치적으로나 모든 그런 그 끝이 난 문제라고 봅니다.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그 문제는 일단 끝이 난 문제고 지금 김대중 씨가 지금 막 구속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그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현행 한국의 국내법에 위반되는 그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그것도 우리나라 그 삼심 제도에 의한 그런 그 재판 과정을 다 겪어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소위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김대중 사건 그거와 지금 김대중 씨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韓国のですねこの要するに、この維新体制の中で、この人権抑圧というもののなんかシンボルみたいな形でね勤怠中事件というのは日本で扱われてるもんですからね、お国の立場として、あの問題をどういうふうに、この今後例えば、この政治的なこの今の身柄拘束を釈放する問題とかそういうような問題についてはどういうふうにお考えでしょう。 국내법에 그 저촉되는 그 범법 행위를 해서 재판위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재판위에서 수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 사람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정치적인 배려라든지 그런 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건으로서 김대중 씨 혼자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방침은 설령 그런 범법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그 과오를 뉘우치고 또 그런 그 계준의 정이 보인다면 관대한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또 그동안에도 그러한 사람들은 몇 사람이 그런 관대한 조치를 받아서 석방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いよいよ時間もなくなってまいりましたんですけれどもお国のですねこの最近の15年間における、経済発展というのは、日本も驚異的発展だなんて言われておるんだけれどもしかしお国のテンポはですね素晴らしく経済発展のテンポは高いわけなんですね。しかも早いわけなんです。そこで
経済関係を中心にしてですね、まあ多少そのあまり早すぎるというようなことも原因にあるの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最近その日本ではその日韓癒着はけしからんというようなことが非常に言われておるんですけれども、一体癒着の実態というものは何なのかということは日本でも説明されておらんわけです。その辺についてのご見解どうでしょう。유착이란 말도 나 최근에 듣는데요. 그래서 그 무슨 뜻이냐 하고 어떤 그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의학적으로 어디 여기 상처가 생겼는데 약을 바르고 뭐 해서 이것이 다시 아물러서 원상으로 이래 나서진 것이 유착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만. 근데 지금 일본의 일부 이제 그 한일 관계가 이래 잘 돼가는 걸 못마땅히 생각하고 이제 질시를 하고 한일 관계를 그 이간을 시키려고 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헐뜯느라고 그 한일 유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그 한일 관계 이간을 위한 헐뜯는 소리가 아니겠냐. 그래서 난 그에 대해서 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말 같지도 않는 소리고. 또 실제 뭐 그런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말하면 지금 일본에 보면 그 한일 관계뿐 아니라 일본에 뭐 일조 무슨 이원연맹이니 뭐니 해서 그 늘 평양 왔다 갔다 하고 뭐 조총련하고 그 뭐 했는 그런 사람들은 또 그 일조 유착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데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만 늘 유착하는 건 그건 순전히 하나의 그 어떤 그 한일 관계를 이간시키기 위한 악의에서 우러나는 그런 그 헐뜯는 소리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한일 관계라는 것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양국은 잘 협조를 해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는 더욱 우리가 여기서 정진시키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이 양국의 다 같이 이익이 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와 일본은 또 그러한 분야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라든지 안정이라는 문제를 같이 공동으로 추구해 나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동반자적인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그런 그 협력 관계를 정진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래 하는 것이 이것은 이 지역의 평화와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에도 우리가 크게 기여를 하는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떤 그 방해를 하는 사람들은 잘 돼가는 것까지도 이것을 아주 그 어떤 그 색안경으로 가지고 이것을 보고 비방을 하고 헐뜯고 이간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무엇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단히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今閣下はこの日韓が協力をしてですね、アジアにおける経済的なある意味での分業体制みたいなものを考えながら、一つ協力していこうじゃないかというお話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閣下は日本の福田総理には総理になってからお会いになっておられますか？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는 못 만났습니다. 총리 대신 되기 전에 강요회담 때 그분이 몇 분 여기에 와서 여러 번 만난 일이 있고 나하고도 막 개인적으로는 푹 친근한 그런 사이입니다. これは日本としてはですね、私はとにかく自由主義体制国家としてお国と日本というのは周りにですね、この共産主義体制の国がずくりっとこう周りを囲んでおる。非常に国際的にもあるいは地域的にも非常に難しい立場にございますね。でそういうことでですね、私はもう要するに過去の歴史がどうだとか、あるいは個人的に好きだとか嫌いだとか、
そういうことをやっぱり乗り越えてですね、この日韓というものはぜひこれは仲良くなっていかなくちゃいかんし、そしてそこにこの何分のこの隙を見せればですね、必ずいろんな意味で上ぜられる、そういう状態にありますのでね、私としてはですね、これはもうその閣下はほとんど日本にお見えになったことないんですよね。だから一度一つ日本においでになりませんかね。 네, 언제 한번 적당한 시기에 뭐 귀국도 한번 방문을 했으면 그렇게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これで大体時間が終えたんですけれども、最後にですね、せっかくこういうテレビでお会いいただいておりますんでね、この日本国民に対してですね、閣下からね、何かこう、国民に、こういうことを一つ伝えたいと思うようなことを、お話しいただけませんか。네. 한일 두 나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적으로나 또 과거에 보면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오늘날에 와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동북아시아의 평화라든지 안정이란 것은 두 나라의 그런 그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문제고, 또 이러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 두 나라가 앞으로도 더욱더 협력을 하고 또 같이 공동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관계가 잘 훌륭하게 발전이 돼 나감으로써 이것은 우리 양국의 장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다행한 일이고, 또 세계 평화라든지 인류 공영에도 우리가 크게 이바지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 양국 국민은 깊이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들 사이에 있어서 서로 그 상호 이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두텁게 돈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서로가 상대방을 하나의 아주 선륜으로서, 우방으로서 서로 참 그 예의와 따뜻한 그런 그 우위로서 이래 성실한 자세로서 서로 이래 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서로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앞으로 두 나라 국민과 국민이 보다 더 가깝고 친근한 그런 우방으로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해 나가는데 가장 그 바탕이 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최근 그 일부 일본 내 그 언론들, 일부 언론과 또 일부 인사들 중에는 내가 볼 때는 한국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그 편견을 불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일 양국의 장래를 위해서. 한국도 들다 보면 여기엔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나쁜 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느 나라 사회든지 그 그늘진 데가 있으면, 밝은 데가 있으면 그늘진 데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다 그런 게 있는데, 굳이 한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 그늘진 부분 어떤 치부만을 자꾸 이제 그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 또 모든 것을 올바로 보고 올바로 평가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 이걸 언제든지 왜곡되게 삐뚤어지기, 그런 그 편견을 가지고 본다는 거, 이것도 한일 양국 국민의 장래를 위해서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다. 이런 것은 빨리 불식을 하는 것이 두 나라 장래를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今閣下からですね、この偏見とかあるいはまたその本当にこのお互いに尊重し合うとかというお話がありましたんですけどね、どうもその日本は戦後少しこう自由になりすぎましてね、例えばそのお国のことをそのいろんな意味でその批判をするばかりじゃなくてね、その政治的責任をとにかく背負っておるこの野党の責任者がですね、外国へ出かけていってね、外国の首脳と一緒になって民主的に選ばれた政府をですね、足ざまに言うなんていうようなことは日本ではですね、あまり反省なくそういう現象が出ておる。しかもそれに対してですね、国民が厳しい批判をするというふうなそういうことは今日本ではないわけなんですね。で、私はやっぱりその意味においては国内もあるいはこの国そのものも外国に対する姿勢もですね、やはりこの辺で私どもはかなりこの姿勢を正してやっぱり行かなくちゃいけないような時期に来て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痛感して私自身はおりますんでね、今の閣下のお話はですね、非常にこの身にしみて私どもは教えられる感じがするわけです。今日は大変にお忙しいところをですね、長時間にわたってお会いをいただきまして、日本のこのテレビを見ていただく人々にもいろんな感銘を与えることだと思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ピシッと僕はそれあげたはずですけどね。それは食事の時にこう開いてお見せするそうです。